아마 모르는 내용을 제가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아는 내용을 여기서 암기하신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시던 분들은 그냥 그 내용들을 들은 내용인데 이걸 어떻게 하지가 아니라 암기하셔 버린다. 그리고 다시 더 공부를 안 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암기해 버리신다 생각하시고요. 그다음에 모르시는 분들은 이렇게 삼보험이 나중에는 굉장히 고득점을 올릴 수 있는 과목이거든요. 오늘 하는 시간만 해도 100점 중에 적어도 한 3점 정도는 3점에서 한 10점 그 이상도 이렇게 오늘 배운 내용으로도 할 수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참 이건 모르는 내용이다. 전혀 보험에 대해서 모르시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한번 좀 집중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은 산수 할 거예요. 산수. 그래서 요즘에 가장 이슈가 되는 오늘은 실손 의료비 보험을 좀 한번 해볼게요. 너무 딱딱한 표준 약관을 하면 너무 지루해가지고 저도 너무 지루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고 실질적으로 사례 문제에서 나오고 그것이 시험으로 나오는 그 부분을 좀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삼보험에 대해서 잘 아시잖아요. 그죠? 삼보험 하면 처음에 나온 게 교재는 없습니다. 잠깐 삼보험 좀 개론적인 부분들 얘기하고 갈게요. 이게 모태가 되는 게 보험계약법입니다. 3법 제4편 이제 1차 과목으로 있는 보험계약법에 보면 분류가 어떻게 돼 있냐면 거기에는 손해보험, 생명보험 이렇게 돼 있지는 않아요. 그렇죠? 뭐가 돼 있죠? 손해보험이 있고 그다음에 뭐가 있죠? 임보험이 있어요. 예, 다 아시잖아요. 있는 것들은 그냥 얘기하시면서 그냥 내가 그런 내용들을 다시 복습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임보험이 있어요. 근데 지금 저희들이 할 때 먼저 가보면 보험회사가 뭐가 있죠? 손해보험이 있고 그냥 가장 대표적인 게 생명보험이 있잖아요. 보험회사가 있는데 근데 생명보험회사하고 손해보험회사하고 약간 영역들이 너무 이제는 모호해져 버렸어요. 왜냐하면 상품이 교류가 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제3보험이라는 그 용어가 좀 생소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보험계약법에서는 손해보험과 임보험으로 돼 있고요. 이렇게 돼 있으니까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2003년도에 업법이 개정이 되면서 뭐가 들어왔죠? 제3보험이라는 게 들어왔어요. 업법이 개정되면서 제3보험이 들어오면서 어떻게 됐냐면 손해보험과 생명보험은 겸업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제3보험 영역이 딱 들어오면서 이 손해보험과 생명보험 회사가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것들이 생겨버렸어요. 그게 뭐냐면 제3보험이에요. 그러면 제3보험에서 하는 영역이 뭐냐가 중요하겠죠. 그것은 뭐가 있죠? 제3보험 영역에는 아시는 내용. 그렇죠. 질병보험이 있고 그 다음에 상해보험, 그 다음에 뭐가 있죠? 간병보험이 있죠. 이 세 가지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할 내용들은 이거에 대한 것들을 이제 저희들이 하게 될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렇다면 손해보험과 생명보험에서는 겸업이 안 되는데 제3보험에서는 겸업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손해보험만 판매를 할 수 있는 그 항목들이 있고 공통으로 할 수 있는 항목들이 있다라는 소리잖아요. 공통으로 할 수 있는 게 뭐죠? 제3보험 아까 얘기했던 제3보험이에요. 그죠? 제3보험 영역에 대한 상해보험, 질병보험, 간병보험에 대해서는 같이 이제 판매가 가능하게 되었어요. 근데 생명보험에서만 팔 수 있는 게 있어요. 뭐가 있죠? 변액 있죠. 변액 뭐 그런 부분도 있고 가장 키포인트로 가는 게 뭐냐면 사망보험인데 3보험에서 질병보험하에서 나올 수 있는 게 그 질병 사망이 있겠죠.
그리고 상해보험에서 올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재사망 있잖아요. 일반 사망을 할 수가 있어요. 재사망과 이 통틀어서 질병사망, 상해사망, 재사망, 그 다음에 질병과 상해도 아닌 그 위의 사망이 있겠죠.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렇죠. 일반 사망을 갖다가 담보한다는 거예요. 담보한다는 거고 손해보험에서 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배상책임보험 뭐 그런 영역들이 있겠죠. 재물보험 그쪽으로 될 수도 있고 이것들을 좀 보시고 그러니까 공통적인 그런 부분이다라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한번 가볼게요. 우리 교재 한번 볼까요? 교재 한번 보시면 인보험 총론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이 지금 했던 내용입니다. 보시면 생명보험 이쪽을 한번 보실까요? 생명보험회사하고 보험회사가 겸용할 수 없는데 제3보험은 겸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나요? 생명보험, 인보험에서 생명보험, 질병보험, 상해보험, 간병보험, 소득보상보험, 그 다음에 비용보험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상해보험이 뭐다? 부상과 후유장애겠죠. 그렇죠? 다치게 되면 부상이 있겠고 후유장애가 있겠고 그 다음에 질병보험이 있겠고 그 다음에 그 사망보험이 있다. 이제 그런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는 게 인보험 특징을 좀 얘기하는데요. 사람을 가격으로 매길 수가 있나요? 없죠. 그렇죠? 그래서 피보험 이익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보험 이익이 없기 때문에 뭐가 없나요? 보험 가액이 없죠. 이 부분은 보험계약법에서 하는 내용이긴 한데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물건이 이 물건이 있다 그러면 제가 정확한 가격은 모르지만 이게 100원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근데 그렇다면 이게 부서지게 되면 100원의 가치가 손해를 보게 되잖아요. 만약에 제가 주인이라고 한다면 그거를 갖다가 이거에 대해서 경제적 이해관계 이거를 파손이 되면 내가 손해를 보니까 그 볼 수 있는 관계가 그 사람이 피보험자가 되는 거죠. 이해관계가 피보험 이익이라고 그걸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요거 가액이 100원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요것보다 넘어가게 되면 보험을 들었다 그러면 그건 뭐가 되죠? 초과보험이 되겠죠. 근데 이걸 해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사람은 가격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초과 중복보험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요것만 해야 되니까 요것만 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언제든지 의사에 따라서 보험을 더 추가적으로 가입을 할 수가 있는 게 그 내용입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발생이 되겠죠.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될까요? 이해관계자가 없어도 보험을 가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그래서 좀 그거를 하는 게 동의주의를 택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피보험 이익이 없지만 그러니까 가족이어야지 보험에 가입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동의만 해주면 내가 계약자가 되어서 피보험자 어떠한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보험을 가입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 이걸로 인해서 아무나 가입하고 제가 만약에 정수 씨를 갖다가 보험에 가입을 했어요. 이 사람이 조금 위험한 행동도 많이 하는 거 보니까 사망보험 딱 가입해 놓으면 제가 많은 이득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정수 씨를 피보험자로 해서 제가 계약자가 돼가지고 뭐 그냥 한다 생각하고 어느 정도 일정액을 갖다가 나입을 하고 보험에 가입을 했어요. 그러면 정수 씨는 제가 보험에 가입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분의 생명을 가지고 담보로 제가 보험에 가입을 해버렸잖아요. 그러면 제가 직접적으로 그러면 정수 씨를 저기 뭐 해하지는 않겠지만 뭔가 좀 꼬시겠죠. 막 어떤 더 위험한 일을 할다라고 막 하다든가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뭐가 있냐면 동의주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피보험자의 사망을 담보로 했을 때는 피보험자의 자필 서명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뭐가 있나요? 무효로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15세 미만자,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심신상실자, 박약자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게 네. 그래서 분담을 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피보험자의 자격을 제한한다라는 것. 그 다음에 재산보험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손해보험적인 성격도 있고 그 다음에 인보험적인 성격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보험금을 지급을 하는데 어떤 사람에게 있을 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거는 손해보험에도 있습니다. 우연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준다라고 하는 것들. 그걸 갖다 사고 발생 기준증권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근데 이것은 어디에 있을까요? 어디에 해당이 되는 걸까요? 사고 발생 기준증권은 상해보험 쪽에 있겠죠. 그 다음에 질병보험 쪽에는 뭐가 있을까요? 발견 기준 발견을 갖다가 발견한 일자를 갖다가 한다라고 했을 때 그렇게 하는 것. 특별히 암보험 같은 경우는 뭘로 하죠? 진단 일자죠. 진단 일자 해서 한다라는 것들. 그렇다면 재산보험에서 보험금이 나가는데 피보험자가 있고 보험자가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을 뭘 하죠? 계약을 하죠. 계약을 해서 그러면은 보험 사고가 발생을 하게 되면 합당하면 보험자는 뭘 하죠? 보험금을 지급하겠다라고 했어요. 근데 지급하는데 만약에 이제 이게 뭐 100만 원이면 100만 원 가입 금액이 나오지 않습니까? 보험 가입 금액이 있는데 100만 원이면 100만 원. 요걸 한 사고당 아니면 주겠다라고 해서 이걸 한 번 사고 날 때마다 이만큼만 주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뭐죠? 정액으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하긴 하는데 일정 비율만큼만 주겠다. 이 정도 금액인데 10%다 그러면 이 10%만 주겠다. 아니면 20%다 그러면 20%만 주겠다. 이게 뭐가 있죠? 후유장애가 있고 질병 입원 일당. 그러니까 1일 입원했을 때 3만 원을 주겠다. 1일 입원당. 그러면 이틀 입원하면 되면 6만 원을 주게 되고 더 늘어나는 그런 부분이고. 정액형은 뭐가 있는 거죠? 이거는 진단비가 있는 거죠. 진단비. 그 다음에 실손 보상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이 정도를 주는데 이게 주는 게 한도라는 거죠. 그쵸? 거기에서 2회 하는데 얼마 됐다 그러면 그 한도 내에서는 주겠다라는 거예요. 또 2회째 발생했을 때도 그 한도 내면 주겠다라는 거예요. 3회째 한도 넘어가면 여기까지만 주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뭐가 있죠 여기에는? 본인 부담, 자기 부담금이 있는 거죠. 면책 금액이 있는 거죠. 이제 그게 하겠다라는 그런 거죠. 그래서 3보험을 나누다 보면 어떤 형식이냐에 따라서 3보험이 손해보험 성격도 있고 인보험 성격도 있다. 그래서 그렇지만 3보험만의 독특한 그런 특징들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초과 중복해서 갈 수도 있다. 피보험 이익이 없다라는 게 가장 큰 적이었고요. 그 다음에 급부 형태에 따라서 정액형과 그 다음에 준정액 하는 게 있고 실손 보상하는 게 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3보험에서 담보하는 게 뭐냐? 사망보험이다 라는 거죠. 사망보험에는 뭐가 있다라는 거죠? 재해 사망, 질병 사망, 질병, 재해 이외의 사망이 있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일반 사망은 생명보험에서만 할 수가 있다라는 그런 부분이었고요. 상해보험은 부상할 수 있는 후유장애와 실손 의료비 보험이 있겠죠. 그리고 질병에서 진단비, 간병, 그다음 비용 이렇게 됐고요. 그러면 잠깐 계약을 한번 볼게요.
계약은 누군가가 청약을 하는 거죠. 이게 그 다음에 보험자가 뭐 하죠? 승낙으로 가는데, 근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뭔가를 담보해야 하기 때문에 보험료가 되는 거죠. 최초 보험료가 있고, 했을 때 승낙하게 되면 된다. 근데 만약에 여기서는 청약을 하고 청약과 함께 최초 보험료를 내게 되면 반드시 승낙을 해야 되나요? 그렇지는 않죠. 승낙을 할 수도 있고 승낙을 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승낙을 하는데 제한할 수 있죠. 뭘 제한할 수 있을까요? 보험 가입 금액을 제한할 수 있겠죠. 그리고 가입 금액을 좀 삭감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 사람이 건강하지 않다 그러면 보험료를 할증할 수 있겠죠. 여러 가지 제한을 인수 제한을 둘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승낙하지 않은 경우는 거절을 되죠. 근데 거절했다고 해서 무조건 그게 거절이 되냐? 그렇지는 않죠. 어떻게 되죠? 청약과 갖고 최초 보험료를 냈는데 이 기간이 30일을 초과했다 했을 때 뭐가 있는 거죠? 승낙 의제가 있다라는 거죠. 이 부분들 이게 한다 생각하고요. 보험 계약이라고 생각하시고요. 그러면 바로 저희 실손으로 한번 넘어갈게요. 실손 가기 전에 실손 의료비 보험은 그냥 뭐 보험의 한 종류니까 당연히 아까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보상하는 상품이에요. 근데 누가 보상을 하죠? 가장 기본적인 얘기지만 누가 얘기하죠? 보험자, 보험회사가 주체가 나오죠. 무엇을 보상하는 거죠? 무엇을? 손해를 보상하는 거죠. 손해를. 실손 의료비 보험은 어쨌든 손해가 났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걸 갖다가 보상을 해주는 거예요. 어떤 손해죠? 경제적인, 그렇죠. 경제적인 것들은 약간 여기는 사람에 관한 거니까. 그렇죠. 손해를 보상하는데 사람의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한 실손 의료비 보험은 보상하는 상품인데 보험회사가 보상하는 상품인데 무엇을 보상하냐면 손해를 보상하는데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한 손해를 보상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죠. 당연히 사람이죠. 근데 여기에서는 사람이 누구죠? 피보험자죠. 그렇죠. 여기 사람에 대해서 나왔는데 보험 계약에는 여러 사람이 나옵니다. 세 명의 사람이 나오는데 뭐가 있죠? 보험 계약자. 그 다음에 뭐가 있죠? 피보험자. 그 다음에 누가 있죠? 그렇죠. 보험 수익자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우리 보험 계약법에서 다 하는 거기 때문에 하지만 한번 해볼까요? 보험 계약자는 누구이죠? 그렇죠. 보험을 계약을 체결을 하고 보험료를 납부하는 사람이고 피보험자는 이 보험을 들었는데 대상이 되는 사람이에요. 어떤 대상이죠? 담보 대상인데 보상할 것을 갖다가 약속하는 대상인데 보험사고 발생의 대상이에요. 계약자에게 보험사고가 발생했다. 보험사고라는 것은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한 손해인데 이게 사고인데 계약자에게 발생되거나 수익자에게 발생되면 보험회사에서 보상한다 안 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발생이 돼야 되는 거죠? 피보험자에게 발생이 돼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보험금 지급 사유의 대상이 돼요. 보험금 지급 사유 되고 보험 수익자는 누구죠? 보험금을 수령하는 사람. 예. 그러니까 여기서 사람은 누구라는 거죠? 가장 기본적인 얘기긴 하지만 피보험자라는 거죠. 근데 실손 의료비 보험에서는 제약이 있어요. 그러면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한 손해를 모든 것들을 다 보상하나요?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죠? 다 알고는 있는데 뭐죠? 그게? 의료비에 한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의료비에 한합니다 라고 써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의료비는 어떻게 될까요? 이 의료비는 어떤 의료비인가요? 이 의료비다라고 하면 삼각관계를 생각하시면 돼요. 뭐냐면 피보험자가 있으면 의료비는 어디에서 발생이 되는 거죠? 가장 기본적인 얘기인데 병원에서 발생하는 거죠. 의료기관이라고 할게요. 의료기관에서 발생. 근데 의료기관에서 발생되면 모든 사람들에게 보험금을 지급을 하나요? 아니죠. 피보험자에게는 분명히 누군가가 있어야 되냐면 보험회사가 있어야겠죠. 근데 계약을 한 피보험자라는 거예요. 계약은 어느 누군가 했을 수도 있고 본인이 계약을 할 수도 있고 어느 누군가가 보험금을 탈 수도 있고 본인이 탈 수도 있고 그런 보험회사가 있는데 의료기관에서 하는데 한 가지 우리가 좀 약간 오해할 수도 있고 잠깐 좀 놓치는 부분들이 있냐면 의료기관과 피보험자 사람이죠. 있는데 그 사이에 누가 있냐면 보험회사에게도 우리가 보험료를 내잖아요. 근데 건강보험료라고 보통 말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어디다 그걸 납부하는 거죠? 공단이죠. 건강보험공단. 보험료를 납부하니까 사람이 다쳤어요. 상해나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해서 손해를 봤어요. 본인이 다쳤어요. 그러면은 건강보험공단에서는 그거에 대한 것들을 보상을 해주죠. 어떻게 해주죠? 의료기관에게 지급을 하는 거죠. 그걸 갖다가 근데 보험공단에서 의료기관에게 돈을 주죠. 어느 정도 치료하면. 그러면 피보험자 입장에서는 의료기관으로부터 뭘 받는 거죠? 자기는 그 건강보험료를 냈으니까 여기에서 급여를 받는 거죠. 급여를. 근데 현물급여를 받는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병원에 가면은 치료를 저희가 받잖아요. 약을 처방을 받잖아요. 그런 그 현물로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현물급여를 받고 현물급여를 받지만 건강보험공단에서 의료기관에게 돈을 지급을 하는 거죠. 근데 피보험자가 모든 금액을 갖다가 다 지불하지 않고 그쪽에서 하냐? 그렇지 않죠. 여기서는 뭘 지급하죠? 본인 부담금을 지급하는 거죠. 이 본인 부담금에는 뭐가 있냐면 이걸 좀 지워야겠다. 피보험자가 지불하는 건강보험 진료비입니다. 이건 여기까지만 아시면 돼요. 더 깊이 알려고 하지 마세요. 건강보험에 대해서. 앞으로 이제 저희가 할 때 표준형이냐 선택형 2냐 그 부분을 갖다가 이해하기 위한 거고 그 다음에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았을 때 40% 한다 뭐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지금 기본적인 그런 여러 그냥 환경들을 좀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가 설명드리는 거예요. 건강보험 진료비에는 뭐가 있죠? 급여가 있어요. 그러니까 피보험자가 건강보험공단에서 지불하는 게 있고 피보험자가는 급여가 있고 비급여가 있어요. 건강보험공단에서 이거는 못 해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급여에는 그러면 급여는 다 지급하냐? 그렇지는 않죠. 그렇죠. 여기에는 뭐가 있죠? 공단 부담금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본인 부담금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급여가 있는 거죠. 이 세 가지가 하나, 둘, 세 개가 있는 겁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피보험자가 의료기관에다가 지급해야 되는 거는 뭐가죠? 급여 중 본인 부담금이 되겠고 그 다음에 뭐가 있는 거죠? 더하기 비급여가 있는 거죠. 그냥 이거를 줄여서 그냥 본인 부담금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본인 부담금을 의료기관에게 지급을 하는 거죠. 본인 부담금을 의료기관에게 지불하면 의료기관에서는 뭐가 지급이 되죠? 그렇죠. 영수증이 나오죠. 저희는 지금 실손의료비 보험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손의료비 보험을 청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가 있죠? 세부 내역서, 상세 내역서, 치료비 상세 내역서, 치료비 그런 부분. 그 다음에 뭐 진단서가 있겠고, 뭐 초진 기록지가 있겠고요. 그런 부분들을 하겠죠. 이 부분들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보험회사에다가 청구하는 게죠. 그러면 청구하면 어떻게 되죠? 서베이 업체라고 보통 얘기하죠. 내부나 외주 업체에다가 심사를 해서 의뢰해서 심사를 하게 됩니다. 심사하게 되면 이 심사하는 사람들은 피보험자한테 가서 개인정보에 대해서 동의를 좀 받고 그 다음에 의료기관에서 가서 할 수 있도록 위임장과 동의서를 받죠. 그래서 의료기관에 가서 그런 부분들을 확인을 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보고를 하죠. 그러면 여기에서는 하나 할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조금 이따가 배우긴 하겠지만 뭘 확인하죠? 보험회사에 대한 협의체가 있는데 거기에서 중복을 확인합니다. 왜요? 중복이 되어 있으면 인보면 피보험 이익이 없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 초과 뭐 그런 부분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위도 없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인보험 쪽에 보면은 단 해가지고 뭐 약관에 다른 약정이 있거나 그렇게 있을 때는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근데 약관에는 대위 규정이 없어요. 그렇죠? 대위라는 것은 내가 정수 씨 건데 정수 씨 걸 확 부쉈어요. 그렇죠는. 근데 이게 다 부서진 게 아니야.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남아서 고쳐서 쓰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감가상각해서 돈을 지불을 하고 보험회사에서 그리고 이거를 갖다가 가져가 버려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고쳐서 다시 팔든 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에 대한 부분들. 근데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사람을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어느 정도 부서졌다고 돈 줬다고 그 사람을 갖다 노예로 삼을 수는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보험회사끼리 분담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례 보상액을 정하는 거예요. 그러겠죠. 보험회사마다 너는 얼마 그런 부분들이 있겠죠. 그렇게 해서 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뭘 하겠어요? 하겠죠. 근데 하기 때는 면부책이라든가 뭐 그런 부분들도 더 확인하겠죠. 그리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피보험자에게 지급할 금액을 주겠죠. 엄밀히 따면 피보험자는 아니죠. 어느 수익자에게 주겠죠. 계약자가 있고 이렇게. 근데 피보험자가 수익자라고 했을 때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부분들을 좀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한번 더 생각을 해볼까요? 2015년도에 가장 이슈가 되고 2016년도에도 가장 이슈가 되는 게 뭐냐면 보험에서 지금 현업에 계신 분들은 너무 잘 알고 계시는데 뭐죠? 지금 막 바뀌고 막 있는 게 뭐냐면 실손의료비. 그죠? 왜 실손의료비가 그렇게 대두가 많이 될까요? 그건 뭐냐면 이게 지속 가능하냐라는 거예요. 실손의료비 보험이 지속 가능하냐. 요거는 그냥 요렇게 보세요. 그리고 지속 가능하냐. 왜? 첫 번째는 손해율 때문이에요. 손해율. 손해율이 2013년도 보니까 119점 몇 프로래요. 그러니까 위험 보험료하고 지급보험금을 했더니 만약에 이게 한 70% 됐다 그러면은 위험 보험료는 많이 걷었는데 보험금은 적게 들어갔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보험료는 한 100만 원 했는데 나간 돈은 119만 원이다 그러면은 힘들잖아요. 그렇죠? 돈 벌려고 하는데 이게 좀 저기 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손해율이 높아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거 가능할까? 이걸 그러면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조절할 수 있는 게. 보험료를 갖다가 인상하는 거죠. 그죠? 보험료를. 인상하거나. 그러면 그 다음에 보험금을 조절하겠죠. 보험금을 조절할 수 있는 방법들이 뭐가 있을까요? 자기 부담금이 나옵니다. 그죠? 자기 부담금이 실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실손에서는 뭐가 어떻게 되는 거죠? 자기 부담금이 처음에는 0%였어요. 그죠? 근데 10%로 갔어요. 그 다음에 20%도 나오더니 근데 20%는 잘 안 팔리니까 최근에 나온 게 2015년도 뭐 9월달, 10월달에 발표한 게 뭐였죠? 급여에 대해서는 10% 본인 부담하겠다. 그렇지만 비급여에 대해서는 20% 하겠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게 지속 가능하냐 하는 거 보니까 연령이 있고 가입률을 봤어요. 요거는 최근에 시험 문제가 뭐가 나오냐면요. 손해사정에 대해서 나와요. 어떻게 그 삼보험이 있는데 어떻게 그거를 갖다가 조사하고 확인할 것이냐라는 것들이에요. 그러려고 한다면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대두가 되고 있는 왜 그게 대두가 되고 있는지 이해해야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거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손해율이 좀 높아지고 그 다음에 그러기 위해서 보험료가 올라가고 이렇게 되는데 손해율이 높아지는구나. 그 높아지는 이유가 봤더니 가입률이 20대 때는 많아요. 그렇죠? 이렇게 쭉 떨어져요. 근데 의료비를 봤더니 태어났을 때 가장 좀 많이 가요. 병치를 많이 하잖아요. 저도 좀 어제가 제가 저기 했는데 저희 어머니한테 했더니 참 속썩이고 많이 아팠다고 그러는데 요때가 많이 아파요. 그렇죠? 그러다가 조금 되면 괜찮아져요. 그러다가 20대 때도 괜찮은 것 같은데 그때는 막 사고치고 막 놀다면서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자기 관리 안 되면 막 40대 뭐 하면서 쭉 올라가 버리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부분들. 가입률은 이렇게 굉장히 많고 떨어지는 그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가입 연령이 실손이 뭐가 나왔죠? 노후 실손이 나왔죠. 가입률이 하도 안 되니까 노후 실손을 가보자. 근데 역시 안 되죠. 왜냐하면 보험료도 비싸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이고. 의료비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고. 근데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 되죠? 점차적으로 오래 살아요. 다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손해율을 갖다가 감당이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가 뭐냐면 여기에는 도덕적 해이도 있어요. 의료기관에서 실손 가입한 사람들은 더 많이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 한 것들. 그리고 내가 보험에 들어있으니까 치료를 더 많이 받겠죠. 왜냐하면 보험에 그런 도덕적 해이라고 좀 하기는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이 좀 있고. 세 번째는 뭐가 있냐면
우리가 한다는 게 본인 부담금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죠? 본인 부담금하고 급여 중에 본인 부담금하고 비급여가 있다고 그랬어요. 건강보험공단에서는 급여는 해주겠다라고 했죠. 그러면 이 급여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철저하게 조사하겠죠. 철저하게 조사하고 이게 형평성이 있는가 그러니까 재고하고 막 그러는데 비급여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하죠? 확인을 할 수가 힘들어요. 단 인터넷에다가 그 부분을 그 비급여 항목들을 고지하라고 하고 있고 막 진료비를 냈는데 그게 적정한가 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심평원에다가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은 있지만 직접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부분은 없어요. 그래서 이 비급여 문제가 가장 큰 부분이에요. 그래서 비급여가 뭐 초음파 검사가 의원에서는 뭐 5만 원, 근데 대학병원에 갔다 그러면 굉장히 또 비싸지죠. 근데 그런 이유는 있어요, 실은. 개인병원에서 초음파했는데 영상화학과 전문의가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당연히 저렴하겠죠. 이쪽 대학병원에 가면 영상의학과 전문이고 장비가 어떻겠어요? 여기는 한 뭐 중고 사가지고 몇백만 원인데 여기는 수억을 호가하는 장비예요. 그렇다면 당연히 비싸게 받을 수가 밖에 없죠. MRI 한번 볼까요? MRI 개인병원에서 35만 원 정도 하는데 이쪽 대학병원으로 간다 그러면 비용이 굉장히 비싸져요. 그렇죠. 근데 가격 한번 비교해 볼까요? 여기 MRI는 적어도 억 단위이긴 하지만 그 정도예요. 근데 자장의 세계에 따라서 잘 나오기도 하고 안 나오기도 하는 그런 부분인데 대학병원에서는 지금 3T짜리라고 하거든요. 테슬라 해가지고 자장의 세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건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뇌를 검사하면 이미지로 검사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그 조직을 채취하지 않았는데 그거를 갖다 성분 분석까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격이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근데 보험사 입장에서는 딱 봤을 때 여기는 근데 그런 거 생각 안 하지 않겠죠. 그러다 보니까 차이가 엄청나게 나버리는 거죠. MRI 뭐 이거는 여담인데 7테슬라가 있어요. 그건 어떤 정도냐면 실제로 뇌를 갖다가 이렇게 단면을 딱 잘라가지고 슬라이스 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보잖아요. 절편으로 해서 이렇게 보는 그 이미지하고 거의 비슷해요. 흡사해요. 그러니까 좀 그런 차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손에서 지금 계속 이슈가 되는 지속 가능한가라는 게 이해가 좀 되시나요? 네. 이해가 되셨으면 돼요. 그리고 보험 계약의 특징이 뭐가 있죠? 세 가지 특징 가장 큰 게 사행 계약성. 그 다음에 뭐가 있죠? 두 번째 단체성이 있잖아요. 세 번째 부합 계약성. 사행계약성은 여기 도덕적 해기 좀 그런 부분들하고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손해율하고도 좀 있는데 적은 보험료로 많은 보험금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그러면 규제하는 게 뭐가 있죠? 직접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했을 때는 해지를 하거나 무효하겠다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단체성도 많은 사람들이 오고 그렇게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 그 수지 상승의 원칙이라든가 급부 반대급부 그런 부분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급부 반대급부니까 거기에서는 보험료를 할증을 하거나 아니면 보험금을 좀 축소하든가 그런 부분들이 있고 부합계약성에서는 뭐가 있죠? 약관이라는 거죠. 약관.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석할 거냐 어떻게 이걸 설명을 할 건가 그런 부분들이 다음 시간에 저희가 할 게 오늘 말고 다음 주에 할 게 뭐냐면 저희가 표준 약관을 할 거예요. 보험 계약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살다 보면 여러 변수들이 많이 생겨요. 그렇다고 보면 어떤 사람은 보험료를 잘 내다가 안 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잘 알려야 되는 부분인데 잘 알리지 않았던 부분이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부분들에서 배울 게 다음 주에 그래서 다음 주에 할 것이 조금 지루한 시간이긴 한데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렇게 그런 부분들이고 한 10분 정도 실손보험이 변화가 많이 됐겠죠. 아까
손해율에 따라서 아까 뭐가 있었어요? 자기 부담금이 올라갔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2003년도에 그 보험업법이 딱 개정이 되면서 재산보험이라는 게 싹 들어오면서 생명보험회사에서 할 수 없었었는데 2005년도에 또 다시 생명보험회사에서 보험을 갖다가 실손을 팔 수 있게 되었고 그런 여러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2009년도를 기준으로 됩니다. 2009년도 9월 정도에 하는데 이전에는 2003년도에 들어왔다고 했어요. 그리고 2005년도에 생명보험에서도 실손에 대한 것들이 판매가 가능하게 됐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표준화가 되어 있지 않았겠죠. 그렇죠. 그래서 표준화가 되어 있지 않으니까 여러 말로 의료보험이다, 의료비다, 뭐 여러 명칭들로 했는데 2009년도에는 실손 의료비다라고 명명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상품이 표준화가 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가 팔 수 있는 것들은 담보 종목은 이런 부분들을 하자. 다음 시간에 할 건데 이런 부분들로 하고 한도는 얼마까지죠? 5천까지 그렇게 하자. 그 다음에 좀 그런 부분들. 그리고 나서 2014년도 8월에 뭐가 나오죠? 노후 실손이 나오게 되죠. 그리고 2015년도 9월, 10월 달에 그 자기 부담금이 변화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2016년도 1월 1일 날 뭐가 되죠? 그거에 대한 실손에 대한 금감원에서 많은 민원이 제기돼요. 왜냐하면 그 보험 약관에다가 모든 것들을 담을 수 없기 때문에 모호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걸 갖다가 이거를 갖다가 분쟁을 좀 해결해 주십시오 해서 금감원에서 많은 케이스를 받다 보니까 여러 문제가 생기는 것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지급하자 그래갖고 약관에 명기하게 되는 거 있고 이거는 조금 자기 부담금이 있는데 중복 보상된다고 해서 자기 부담금을 하지 않은 것은 조금 어폐가 있다. 그래 중복 보상한다고 하면은 그게 없어졌는데 이제는 실손 의료비 보험에서는 중복 보상한다 하더라도 자기 부담금을 주자. 그리고 산재의 경우에는 40%만 자기가 지불한 금액의 40%만 하기로 되어 있는데 요거는 좀 부당하다. 그러니까 90%로나 80%로 가자. 이제 그런 부분들이 대두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갑니다. 그래서 2009년도 우리 한번 책을 한번 볼까요? 실손 의료비 담보 영역 해가지고 보면 여기 화면을 좀 보시죠. 보면은 2009년을 해서 여기 보면 자기 부담금이 없었어요. 그죠? 근데 2009년을 해서 10%의 자기 부담금, 90%를 보장해 준다고 하니까 10%의 자기 부담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병실 차액도 50%만 하겠다. 그리고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냐 안 되냐인데 이거는 그냥 40%만 하겠다. 그러니까 전체 금액에 그쪽에서도 되는 금액의 전체가 아니라 내가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지불한 게 있겠고 산재에서 지급을 한 것들 다 토탈해서가 아니라 본인이 낸 것들 40%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3년도에 뭐 표준형이 나왔어요. 표준형이 왜 나왔을까요? 손해율이 좀 많아지고 비급여가 너무 많이 막 해버리니까 됐죠. 해서 나와서 했는데 표준형이 안 팔려요. 그죠? 거의 그냥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2015년도 9월 달에서 그러면 손해율을 좀 어느 정도 줄여야 되니까 나가는 보험금을 좀 줄이자. 그래서 자기 부담금을 급여에 대해서는 90%를 주겠다. 그렇지만 비급여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통제를 해야겠다. 그래서 80%를 지급하는 거죠. 왜 비급여에 대해서 80% 되는지 이해가 가시겠죠. 예. 통제가 안 되니까. 그렇게 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10월 이후 상품을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그래서 선택형 그러면 실손 의료비 보면은 뭐가 있는 거죠? 처음에 제일 먼저 자기 부담금 10% 했던 게 있었어요. 그게 뭐죠? 선택형. 근데 손해율이 좀 많아지고 여러 부분들에 대해서 비급여 항목들이 너무 많아지니까 뭐가 나왔죠? 표준형이 나왔어요. 근데 표준형이 안 팔려요. 그러니까 나온 게 뭐예요?
선택형과 구분하기 위해서 나온 것 같아요. 선택형 표시는 to로 갑니다. to로 해서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은 바뀌었으니까 뭐가 나오겠어요? 표준형과 선택형 2가 나오겠죠. 시험 문제에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시간은 너무 좀 여러 가지 것들을 장황장황했어요. 뭐 이렇게 우리가 이거를 알려면 제3보험이라고 한다면 기타 제3보험을 이루고 있는 기타 영역들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아까 우리 한번 정리해 보죠. 뭐가 있었죠? 의료기관이라는 게 있었죠. 병원이 있었죠. 그 다음에 아까 했던 게 뭐였죠? 건강보험공단이 있었죠. 그 다음에 뭐가 있었죠? 보험회사가 있었죠. 그리고 의료기관 뭐 이렇게 내는 거지만 의료기기회사가 있어요. 의료기기가 너무 발전을 하니까 금액적인 차이가 있다고 했어요. 이제 그걸 이해하시라는 거죠. 뭐 이 정도. 그리고 뭐 사회적인 변화가 있겠죠. 뭐 스포츠를 많이 한다. 예전에는 다치는 사람이 뭐 때문에 다치는 줄 아세요? 먹고 살다 보니까 험한 일 하다 보니까 다쳤어요. 근데 지금은 왜 다쳐요? 자기 몸 가꾸려고 운동하다 다쳐요. 그렇죠? 그런 생활 방식이 변화가 되었다는 것. 그리고 질병에서 한번 볼까요? 예전에는 암 환자는 60대여야지 암 환자가 생겼어요. 근데 한 불과 20년 전만 해도 그래요. 30년 전만 해도. 근데 지금은 20대, 30대, 때로는 10대도 당뇨 걸리고 막 그래요. 그런 환경의 변화가 있어요. 그렇죠. 예전에는 보험을 그렇게 많이 안 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많이 들잖아요. 실손 의료보험 기본적으로 들어버리니까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이런 여러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염두에 두시고 가세요. 그래야지 손해 사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영역으로 가는가. 근데 이거를 갖다가 쫓아서 갈 필요는 없어요. 그런 부분들이라는 거 생각하시고,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조금 빨리 나갈 겁니다. 이제 계산 문제, 이제 수학을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2시간, 나머지 2시간은 실손 의료비 보험을 개괄적으로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훅 훑고 지나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